마을 안 진솔한 고향 시민들의 사람 냄새를 따라 발맞춰 맛맞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떠나는 진한 수다 한바탕 톡톡. 살랑살랑 설레이는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는 기지개를 활짝 켠 발맘 수다고양의 루비캣이 함께합니다.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해진다 싶으면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더 이상 4만4온이 아니라 4만3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 마스크 휴대가 필수인 요즘 정확한 사용법에 대한 팁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스크를 구매할 때는 포장지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마크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KF는 쿠리어 필터의 약자로 인증을 받았다는 등급 표시를 나타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으로는 KF80, KF94, KF99 등 있는데요. 뒤에 나와 있는 숫자에 표시된 대로 미세먼지를 80%, 94%, 99% 차단 효과를 나타내고 있죠. 마스크를 헐렁하게 착용하거나 코 쪽을 느슨하게 하면 미세먼지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에 완전히 밀착되게 착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마스크는 구겨지거나 세탁을 하면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상실되므로 1 내지 2일간 사용하고 재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점 꼭 기억하셔서 미세먼지 속 나만의 건강 잊지 않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마을안 북토크의 비폭력 대화와 사랑의 역자 이경아님과 기린버님들이 스튜디오에 함께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래도 그나마 미세먼지가 좀 거쳐서 다행입니다. 스튜디오 녹음에 참여하시며 지금 내 안의 느낌들은 좀 어떠신지, 각자 일상 속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비폭력 대화와 사랑이라는 책의 역자로 소개받은 이경아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비폭력 대화 교육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고요. 팟캐스트라는 거를 지금 처음 녹음을 해보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좀 떨리고 그러면서도 좀 설레고 신선하고 호기심이 좀 돋고 있어요. 이게 잘 될까 좀 걱정도 되고요. 발음 잘해주셨는데 어느 분들은 팟캐스트 아니에요? 팟캐스트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정아라고 하고요. 지난번에 팟캐스트 한번 참여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되게 편안하게 잘 찾아왔고요. 저자로 참여했었어가지고, 되게 더 당황스럽고 그랬는데 오늘은 게스트로 같이 참여하니까 훨씬 더 편안하고, 부담도 적고, 재밌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양시 대화동에서 살고 있는 최은숙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에서 온 신플립입니다. 저는 팟캐스트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면서, 마치 어릴 때 그 동요, 텔레비전에 내가 드디어 나오네? 이런 떨리는 신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노래 불러보고 싶은데요. 불러보고 싶어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라디오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역자님을 비롯해서 이야기 게스트 분들께 고양시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는지, 자, 갖고 계신 추억들이 있다면, 기억들이 있다면 좀 꺼내주시겠어요? 고양시는 일산에 거주한 지가 지금 제가 15년 이상 되었는데요.
일단 일산에 좀 자연 환경이 신도시치고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수공원도 있고 공원도 주변에 많고 그래서 호수공원에서 일주일에 지금도 2번씩 걷기 하고 있는데요. 산책할 때마다 일산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거든요. 예, 정말 보석 같은 장소이기도 하죠. 네. 예. 저는 고양시가 저 남동생과 연관된 이미지가 있어요. 아, 예. 예. 그 남동생이 결혼 8년 차일 때 예. 과로 끝에 입원을 했어요. 아. 근데 루푸스로 판명이 되면서 2달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올케 예. 동생 댁이 36, 예, 그리고 조카가 7살이었어요. 예. 이제 그 조카는 대학 복학생이 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혼자서 그 조카를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키워온 그 동생 댁에게 그 다 표현하지 못한 그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요. 고생 많았고 고맙다고 꼭 전해주고 싶어요. 예. 듣고 계시죠? 플립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뭉클하고 예, 되게 그 전하고 싶은 올케인가요? 올케에게 전하고 싶은 그 감사가 정말 이렇게 묵직하고 뭔가 좀 숙연하게 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고양시에 대한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지금은 과천시에 살고 있지만 아이들 어릴 적에 고양시에 한 5, 6년간 거주한 적이 있어요. 아, 예. 그때 저는 제가 살 때 고양 여성민우회라는 단체에 소속된 예. 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고양시가 한창 초기에 이렇게 조성이 되고 학교 바로 주변에 유흥업소가 굉장히 활발하게 생겨나기 시작할 즈음이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일명 안티 러브 호텔 운동 이라는 예. 거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그 시민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의 권리를 좀 보장해 달라고 이렇게 좀 데모도 하고 예. 그래서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그 공간을 시에서 좀 사들여서 좀 주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문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대안도 좀 내고 그런 활동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예. 지금 고양시 사정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예, 고양시 사정이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이 좀 맞물리고 있는 환경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 외에도 생태적인 환경들의 최후의 보루지로 이제 또 새로운 개발과 새로운 재생을 좀 모색하면서 그 안에 갈등들이 최근에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좀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해보기도 합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해결되고 소중한 것들이 지켜지면 참 좋겠네요. 저는 뭐 다른 추억보다도 지난번에 방문하면서 이 공간 미디어 센터 공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지역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어떤 노인 복지 시설도 그렇고 영상이라든지 이런 매체가 좀 새로운 거. 예. 그래서 이제 이 공간에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모임도 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저도 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어떤 그 중심에 이런 문화적인 활동이나 컨텐츠나 어떤 장소가 있는 곳이 그게 제 주거의 어떤 중요한 선택 이런 걸로 좀 고려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필요하시다면 일산 고양시로 이사 오는 것도 환영합니다. 예, 그 각 지역에 영상 미디어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 미디어가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 외에도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시니어분들께 또 다른 어떤 그 미디어 놀이터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들이 있다면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모인 사람들의 숫자만큼이나 이야기가 벌써부터 풍성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시민들이 발로 뛰고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한 올 한 올 엮어가는 고양시 마을 라디오 고양이 팟캐스트 야옹.
예, 지금 여러분은 인터넷 마을 라디오 발맘발맘 수다고향을 듣고 계십니다. 역사인 이경아님과 본격적으로 마을 안 북토크 오소리 여행을 떠나볼까요? 책 표지에 보니까 비폭력 대화라고 적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비폭력 대화가 뭐야?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처음 비폭력 대화를 좀 어떻게 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희 큰아이가 지금 27살이에요. 올해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한테 한 6개월간 말을 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아들의 이응자만 나와도 너무너무 서러워서 막 눈물이 줄줄 흘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아이는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정립하는 그런 기간, 그래서 좀 혼자 있고 싶고 자기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그런 아마 자기 표현이었을 텐데요. 그때 저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친구가 나한테 말을 안 해? 이게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됐고, 뭔가 내가 살아올 때 또 이 아이와 관계를 맺을 때 얘한테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했구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되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책장에 꽂힌 비폭력 대화라는 책을 다시 펼쳐보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이게 참 좋기는 한데 근데 실제로 이게 사용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하고 살겠어? 네, 너무 이상적이야. 그런데 조금 비현실적이야. 이러면서 그냥 책장에 다시 꽂아뒀던 거였어요. 그걸 다시 펼쳐보면서 이게 그냥 책으로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네, 그래서 뭘 좀 연습하고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이 대화를 써보기 전에 뭔가 연습과 내 마음 안에서 자기 연습 이런 것도 좀 필요하구나.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좀 한국 비폭력대화 센터에 찾아가서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배우고 또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의 비폭력 대화와의 인연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그 아이는 정체성을 다 드러내고 얘기를 좀 잘하고 계시나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얼마 전에 대학 졸업식에 갔더니 여자친구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졸업식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고요? 네네. 꽃다발이 하나 있길래 누가 줬어? 그랬더니 여자친구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전까지 제가 되게 걱정했어요.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데 여자친구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 진짜 여친 없어? 그러면 없다고 딱 잡아 뗐었거든요. 그런데 다행이지만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의 배신감을 느끼게 2년 반 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하여간 자기 삶을 재밌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좋아하는 것 같고요. 와, 네. 정말 다행입니다. 어느 분께서 그런 이야기 좀 전해주시더라고요. 요즘같이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비폭력 대화를 얘기한다는 건 험한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생태계 이거 가능해?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전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비폭력 대화에 대한 좀 자세한 안내와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고향 시민들께 비폭력 대화를 어디서 배우실 수 있는지 센터의 위치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을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한국 비폭력대화 교육원은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해 있고요. 선정능역에서 내리시면 한 5분 정도 걸으시면 도달하실 수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 비폭력대화 교육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매달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언제든지 자신의 어떤 시간, 일정, 그다음에 선호하는 주제 이런 것을
선택하시면서 강좌들을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자세한 안내 해주셨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좀 편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초록색 상자가 좀 편하시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빨간색 상자가 편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초록색 상자는 네이버 검색이 편하신 거고요. 빨간색 상자는 유튜브 검색하는 게 편하신 세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색창에 편하신 색깔을 선택하셔서 비폭력 대화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과 자세한 사항들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원하시는 시간에 본인이 배우실 수 있는 만큼 수강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비폭력 대화 사랑, 그 특별히 번역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집니다. 예, 번역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예, 이 책은 그 센터에서 그 마샬의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 번역된 지가 제가 알기로 한 15, 16년 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마샬이 책을 직접 쓰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마샬이 직접 책을 저술한 책은 보지 못한 것 같고요. 예. 대부분의 마샬 로젠버그 비폭력 대화를 창안하신 그 평화 교육자, 중재자 이분의 이름으로 나온 책들은 이분이 실제로 비폭력 대화를 나누는 워크숍을 한 것, 그것을 녹음을 하거나 녹취를 해서 그것을 이제 풀어내서 나오게 된 책들이에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저는 비폭력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일로 직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루에 한 페이지씩이라도 마샬이 쓴 글을 읽는다. 뭐 말씀하신 거겠죠? 네, 그런 내 원칙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같이 동료인 김도연 선생님이랑 같이 영어 공부도 할 겸, 그리고 마샬의 말도 좀 들을 겸, 그걸 또 영어로 들으면 진짜 그 육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런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 해서 Being Me, Loving You라는 책이 이제 이 책의 원 저작인데요. 그 Being Me, Loving You라는 책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카카오 콜로 스터디를 했었어요. 와. 네, 그래서 한 쪽 혹은 두 쪽, 뭐 또 좀 진도가 잘 나갈 때 한 세 쪽, 요 정도 아주 작은 분량을 좀 읽고 해석하고 의미 있었던 구절, 그 다음에 그 구절을 읽고 생각나는 나의 삶, 그걸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예. 그때 좀 암송을 하기도 했어요. 영어 공부를 잘하는 비법으로 암송이 참 좋다더라 하면서 마음에 드는 울림이 큰 구절은 외우기도 하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 책을 Being Me, Loving You라는 책을 같이 공부하고 나누고 하면서 이 책이 아직 번역이 안 된 것 같은데 번역을 해보면 참 좋겠다. 이 깊은 의미를 사실 번역이라는 일은 어떤 책을 굉장히 사랑을 가지고 가장 성실하게 읽는 행위인데 네,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좀 어떤 번역돼서 책으로 나오면 또 의미가 되게 있겠네 라는 생각을 했죠. 예, 그게 아마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와, 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노고와 또 재미있는 스터디 결과 끝에 또 이런 멋진 작품들이 나왔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출간을 기획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좀 다양하실 것 같아요. 카카오톡으로 얘기하신 부분들도 있었다고 하시니까. 예. 네, 네. 사실 이 책을 제가 번역하는 선물을 사실 얻지 못할 뻔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한국 NVC 센터 출판 편집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책임지고 맡고 계신 최광열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김도연 선생님이랑 Being Me, Loving You를 굉장히 여러 번 깊게 읽고 이거 번역해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번역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드렸더니 최광열 선생님이 그 책 이미 번역 맡겨서 지금 거의 다 끝나가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접었죠. 아니구나.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얼마간 지나서 최광열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혹시 저번에 그 Being Me, Loving You 번역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유효한가요? 그러시더라고요. 번역이 돼서 온 원고가 이렇게 편집자가 이렇게 편집을 하기에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정도로 좀 번역의 질이
선생님 마음에 좀 차지가 않았나 봐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책이 워크숍의 생생한 현장을 맞아요. 이게 옮겨서 녹취해서 그걸 그대로 푸른 책이기 때문에 이 비폭력 대화 워크숍이 일어나는 현장 그것을 좀 잘 이해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기회가 오는구나. 네, 그래서 되게 기쁘게, 감사하게. 네, 선생님, 저 그거 잘할 수 있어요. 거기 헷갈린 거 되게 많거든요. 그거 MBC 강사가 제일 잘 번역할 수 있는 책이에요. 와,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기회를 또 이렇게 선물로 받으셨군요. 그래서 아마 그 번역의 결이 더 남다른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역자가 꼽는 나만의 문구가 있을까요? 독자들이 좀 음미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선생님의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겠어요? 네, 책의 초반부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이 행성 남자들은 감정 표현에 관한 한 존 웨인 학교를 나왔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나 람보 학교도 같은 사단이죠. 존 웨인 같다고 꼬리표를 붙일 만한 그 사람은 영화 속에서 선술집으로 걸어 들어갈 때 자기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는 총구가 자신을 겨누고 있을 때조차도 절대로 무서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6달 동안 사막에 나가 있더라도 외로워 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존은 어떻게 소통을 할까요? 존은 사람들에게 꼬리표를 붙임으로써 소통을 합니다. 그건 아주 간단한 분류 시스템이죠.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에게는 술을 사고 나쁜 사람은 죽이면 되지요. 만약 한 사람이 전사로 길러졌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느낌을 의식에서 멀리하고 싶을 거예요. 인형놀이를 하고 자란 여성이 전쟁놀이를 하고 자란 전사와 결혼하는 일은 그다지 풍요로운 경험이 못 됩니다. 여자는 친밀감을 원하지만 남자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될 어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여자들은 자신의 욕구를 명료하게 의식하도록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몇 세기 동안이나 자신의 욕구를 부정하고 타인의 욕구를 보살피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의 리더십에 의존하곤 합니다. 여자가 원하는 것을 남자가 알아서 실현하고 돌봐주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보는 것이 이런 쟁점들입니다. 물론 개인차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요. 와, 또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니까 더 남다른 것 같은데요. 남녀 차이도 좀 느껴지고요. 네. 그 욕구가 표현 안 됐을 때 남성들은 좀 마음이 어떨지. 그러게요. 그 마음에 좀 머물러 보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많은 이야기 게스트 선생님들께서도 참여해 주셨는데요. 각자가 갖고 계신 특별한 음성으로 인상 깊은 문구가 있다면 천천히 청취자분들께 낭독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한 반 페이지 정도 되고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습니다. 유동하는 과정에 더 가닿으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덕분에 알아차리게 되지요.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입니다. MVC로 사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규정하면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MVC라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고민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매 순간 생각하지요. 나는 무엇인가가 아니고 이 순간 내 안에 생동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저를 자극했던 그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거와 연결된 이야기가 어떤 9분이 모여서 자기가 겨울방학 동안에 무엇 했는지를 이렇게 서로 들려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대요. 그런데 마샬이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정말 좀 지루하고 듣고 있기가 힘들었나 봐요. 예. 저 실례지만 얘기를 더 듣고 있기가 힘드는데요. 이렇게 정말 용기 내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 9분 모두가 말을 멈추고는 마샬이 마치 그 펀치 그릇에 쥐라도 한 마리 던져놓은 것처럼 그렇게 마샬을 쳐다봤대요. 한 2분 정도 마샬은 나 죽었구나 이렇게 싶었답니다. 그래서 마샬이 이렇게 말했대요. 모두 저에게 화가 나신 것 같네요. 제가 그냥 대화에서 빠져 있었으면 좋았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요, 저도 이 대화가 지루했어요. 근데 이 말 한 분이 바로 그 중에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바로 그분이었대요. 예,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마샬이 했던 그 말을 저는 하고 싶을 때가 가끔 많이 있는데 이 말을 저는 차마 못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정말 저에게 굉장히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됐어요. 자극이자 도전이 되셨군요. 네. 저한테도 좀 같은 경험 같은 게 있어서 골라봤는데요. 우리의 느낌과 욕구에 연결하지 않고 사회에서 배운 대로 서로를 지루하게 만드는 습관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코미디언이자 배우인 버디 해킷의 말에 생각나네요. 그는 군대에 가서야 식사 후에 속이 쓰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 요리에 길든 나머지 속쓰림이 자기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MVC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또 사랑이 조금 틀린 것 같죠? 그러니까 다른 것 같죠? 대부분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사랑을 준다. 근데 그 준다의 의미에는 나의 희생과 무엇을 해야만 한다의 책임이 좀 앞장서기도 하는데 마샬 로젠버그 박사님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생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의 느낌과 욕구가 무엇인지를 계속 보고 표현하라는 말씀들을 좀 하세요. 네. 그 부분들이 좀 남다른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부분이 비폭력 대화에서 사랑을 보는 관점이 제일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를 희생하고 나를 부인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다른 사람들 나를 버리고 나를 좀 희생해야 진짜 사랑이라는 거를 할 수 있다 하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무거운 사랑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의 제목 원제처럼 Being Me, 나 자신이면서 Loving You. 네, 동시에 그것과 동시에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게 이제 사랑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비폭력 대화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펀칭 그 주의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상황들이 어떤 강을 이때나 뭐 이런 상황에서 좀 마주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약간 너무 공적인 거에 너무 자기 사적인 거를 너무
길게 가져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같은 거 할 때 뭐 한 분이 너무 모든 시간을 막 빼앗는다거나 이럴 때 이제 좀 속에서 뭔가 잘 치밀어 오르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들도 좀 참고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만합시다 하고 얘기하는 말을 제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지죠. 싸해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불쾌할 거라고 여겨지지만 근데 이제 그분도 사실은 알고 계세요. 자기가 좀 경우에 어긋났다는 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뭐 기분 나빠하거나 어필을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후련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많이 하는 편이죠. 근데 보통 안 하시잖아요.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는 거를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모두가 지루하게 시간을 죽이고 있을 때 용기가 필요한 거죠. 네, 맞아요. 은숙 선생님은 그런 용기가 굉장히 있으신 것 같아요. 때로는 그 갑분싸 그 얘기를 던지고 나서 완전히 정말 갑분싸죠. 완전히 갑분싸가 될 때가 있어요. 야, 이걸 어떻게 잘 흘러가게 할 수 있을지 고민되는 지점이 있기도 한데요. 그때 이 책의 그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갑분싸 싸해졌을 때 펀치볼에 빠진 쥐마냥 자기를 비참하게 느끼기가 쉽죠. 그 침묵이 혹시 나에 대한 비난은 아닐까?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에 마샬이 제안하는 방법은 이 침묵 속에 저 사람들이 지금 느낌이 어떻고 무엇을 원하고 있지? 라고 주의의 초점을 그 침묵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돌릴 때, 그때 자기 비난에서는, 해방될 수 있다. 이미, 그 사람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나의 주의를 그 사람들에게 돌리는 순간 나는 일단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비난에서부터는 해방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여기 그 MBC와 사랑에서 이제 마샬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좀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는 뭐 남자들만 결혼하고 나서 내 아내라고 하는 소유물로 생각을 할까? 저도 사실은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고 애들 아버지 아빠니까 당연히 이런 것은 해야 돼. 맞아요. 이런 책임이 있어. 그리고 부부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래야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샬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소유라고 느껴지거나 그러는 것부터 결혼의 의미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 기꺼이 가슴으로 줄 수 있을 때 그게 선물이 되고 나에게도 선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참 우리 마음으로는 굉장히 많이 깊이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서로가 역할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매어 있고 또 상대도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당연한 것으로 얘기하고 하지 않았을 때 비난하고 그런 게 되게 좀 슬프게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랑이 약간 좀 뭔가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의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책을 펼쳤는데 이 마샬이 얘기하는 사랑의 부분은 이제 그런 어떤 관계에서 오는 것들, 역할에서 오는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되게 자유로워지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이 뭐뭐 하기 때문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고 싶었을 때, 주고 싶었을 때, 주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 되게 결혼, 육아, 그 다음에 부모님을 모시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대적인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되게 좀 우리들이 좀 편안하면서도 정말 우리 본질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인지 좀 이렇게 고민하고 좀 새로운 방향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전 이번 책을 읽으면. 저는 그 말씀에 연결해서 아까 이경아 쌤이
그 읽은 내용 중에 정말 사랑한다면 내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맞춰야 되는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에 대한 거나 자녀에 대한 거나 나는 죽이고 상대방에게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이 마음이 좀 이렇게 미어지고 슬프거든요. 저 역시 그러니까 남에게 정말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못하고 계속 그 지루한 말을 계속 듣고서 나중에 나 혼자 남았을 때 막 화나고 나 혼자 짜증나고 뭐 이러는 저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의미 있는 것이죠. 어쩌면 너 이것도 하나의 꼬리표 아닌가. 그래서 마샬은 어떤 의미에서 그 순간에 내가 어떻지? 그 순간에 저 사람 어떻지? 그래서 그것이 만나는 거. 네, 그렇게 좀 생기 있게 살아가는 거. 맞아요. 꼬리표, 의무감,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이렇게 우리를 억누르는 것으로부터 좀 깨어져 나오라고, 좀 살아나라고, 진짜 이 살아있는 삶하고 연결하라고, 그때 우리가 정말 사랑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데서는 이제 용기가 굉장히 필요하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스로 생명력을 좀 일깨우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현재 있는 그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말하거나 표현하거나 전하거나 이럴 수 있어야 한다. 그 용기가 자신의 생명력을 일깨우고 자기의 어떤 그 감각이나 이런 부분들도 깨운다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MVC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생명력 있게 생기 있게 그 순간 내 안에 생동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순간순간이 선물이기도 하면서 제가 몰랐던 저의 모습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중심 잡느라고 조금 힘이 들었어요. 이 모습도 내 모습이야. 그래 이 모습도 내 모습이야.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익숙했던 저의 모습에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것조차 수용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저는 다다음 주에 이제 혼자 유럽 여행을 한 열흘 정도 갔다 오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는 제 삶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욕구가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되게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자유롭게 내가 딱 생동했을 때 움직이는 거.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욕구였던 것 같은데. 생각날 때 몸으로 해보는 어딜 가든지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못하고 산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음은 되게 큰데.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그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나를 못 데려갔다라고 생각했고 결혼해서는 남편이 데려갈 줄 알았는데 남편이 움직이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저랑 비슷하다. 그래서 애 키우고 그렇게 정말 협력해서 저도 되게 좀 안정적으로 잘 지냈다고 생각했지만 유일하게 그 한 가지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남편하고 스타일이 좀 다르고 남편은 끊임없이 자기는 먼 곳보다는 머무르면서 편안하게 있는 것이 자기 삶의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게 충족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애들도 다 키우고 이제 내가 스스로 좀 내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도 좀 찾아가고 그리고 놀고 즐겁고 행복한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다음 주 이제 혼자 가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근데 되게 두렵고 잘 다녀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근데 이제 그 준비 과정에서 남편에게 되게 서운했던 거 그거는 정말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꼬리표 하나가 떨어지셨나 보다. 그렇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였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남편이 충족시켜주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받고 맞아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남편이
나를 거절하거나 내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실제보다는 훨씬 내가 좀 더 많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잘 돌보기 위해서 용기를 낼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내가 갖는 거. 그게 되게 삶에서 되게 중요할 것 같은. 따오면 그게 되려나요? 예. 갔다 와 보시면 정말 확인이 되지 않을까요? 예. 얼굴이 진짜 밝으세요. 그 얘기할 때. 그러게요. 예. 길을 잃을 두려움 뭐 이런 것들 아직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그 안에서 생동하는 거에 좀 충실하고자 하시는 거, 그다음에 네. 축하와 도전이 있다는 거, 예, 저도 막 반가운데요. 예. 박수 쳐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안전히 다녀오시게. 예. 결혼 관계나 혹은 파트너 관계에서 남자들은 여자들이 하는 말을 다 해줘야 되는 걸로 강요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코드가 굉장히 뼛속 깊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자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경험한 걸 막 나누고 내가 생생하게 내 안에 살아있는 기쁨이든 슬픔이든 좀 공유하고 나누고 들어주고 맞아요. 그래 그런 생각을 너는 하는구나. 이렇게 좀 들어주는 것을 공감을 원할 때 그 얘기를 막 하는데 남자들은 그 얘기를 다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주란 말이야. 집도 사줘야 되고 여행도 가줘야 되고 이걸 다 강요로 들어버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책에도 나오지만 그 마샬의 부인이 마샬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바위 속에서도 강요를 들을 남자라고. 그래서 마샬이 인정했다고 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예. 마음이 아프다. 네,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저도 또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해달라 그래서 해줬잖아.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상대 입장에서는 뭐 기꺼이 해주든지 기쁘게 해주든지 이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해줬는데 애가 흡족해하지 않거나 기쁘지 않을 때 맞아요. 그것도 좀 되게 답답하고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도 이렇게밖에 못해?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강요로 듣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 강요한 적 없는데 그 안타까움 같은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는 강요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강요로 들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예전부터 그렇게 대했던 적이 있나? 뭐 그렇죠. 이런. 예. 그래서 되게 좀 꼭 내가 안 그랬더라도 그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문화적으로 강요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 모두 다 자랐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넌 엄마 아들이 아니야.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딸인데 엄마를 안 사랑하는구나. 막 이렇게 이런 강요로 사랑을 강요하는 문화 속에서 푹 담궈져서 자라왔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바라는 그 생생하고 살아있고 서로 주는 게 너무 기쁘고 줄 때도 물어보고 주고 맞아요. 예, 받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풍요롭고 감사하고 이런 정말 살아있는 사랑을 하려면 배우기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보지 않았던 경험도 많이 하고 그렇게 우리가 좀 가벼워졌을 때 정말 언젠가는 삶에서 죽기 전에 사랑이란 걸 한번 해보고 죽을 수 있지 않을까. 듣다 보니까 이 생에서는 가능할까? 다음 생에서는 할 수 있을까? 일단 유럽 다녀와 보시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다녀오시고 나서 또 다른 에너지를 또 전해주실 것 같은데요. 분명히 그러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강요로 들었을 때 공감이 안 되면 또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게 또 외로움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예. 나와는 왠지 단절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분의 표현일 텐데 저는 단절이라 생각하고 또 외로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들죠. 강요로 듣고 책임으로 듣고 부담으로 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시어머니 말. 시어머니도 그렇고 어떤 뭐 약속도 그렇고 해놓으면 그걸 꼭 지켜야 된다라든지 맞아요. 뭐 내가 이 일을 마감 안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제 삶에서 에너지를 좀 많이 쓰게 하고 그랬던 부분이 좀 있어서 저는 좀 비폭력 대화를 배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가벼워진
주는 거. 네. 예, 그 도움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내 말을 강요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저도 세상에 나에게 뭔가 이렇게 말하거나 던지는 것들을 강요나 책임이나 부담이나 의무로 듣지 않고 살고 싶은? 그게 제 삶에서는 되게 큰 무거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시간이 아주 훌쩍 지나갑니다. 못다한 깊은 책 수다는 다음 58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분주한 일상 속에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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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 시간에는 비폭력 대화와 사랑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북토크로 알록달록 엮어가겠습니다. 모두들 채널 고정, 팟빵에서 발맘발맘 수다고양을 검색해 줄 거야. 유튜브도 클릭, 좋아.